않더라. 정말 하고 싶지 않더라. 살고 싶지 않더라. 이런 마음을 가졌던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정말 나도 콘텐츠를 만들게 되더라. 나도 정말 누군가의 롤모델 콘텐츠가 되더라. 나의 힘겨움에 어려웠던 경험의 콘텐츠가 누군가의 가치 있는 삶에 빛을 발하게 되더라. 라는 더줌 라이브 콘텐츠 강연쇼 오늘 제 4회를 맞았습니다. 자, 1당 100으로 전부 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별내동에 있는 IMSCC 뭉게그룹 스튜디오와 또 줌 라이브로 지금 전부 다 만나게 되고 있고요.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아주 귀한 분과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서 또 더 귀한 것들을 만들어서 본인의 삶에 녹여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 도잉클래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미 앞서 진행했던 더라콘쇼의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4월 28일, 4월이 다 가면서 초여름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더라콘쇼 4월의 주제가 마인드 표현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박생희 대표님 모시고는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에 대해서 저희가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마인드 컨트롤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돈을 버시면 됩니다. 네, 그 돈을 벌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면 책 보이시죠? 머니 패턴이래요. 머니 패턴. 그래서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심리에 시스템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나한테 그런 부자의 심리가 있는데도 시스템이 없었는지 아니면 부자의 심리 자체가 없었는지 오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글의 이 책의 이 귀한 메시지의 저자분 모셨습니다. 모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셉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인사 좀 나눠주시면.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머리 패턴 저자 이요셉입니다. 오늘 좋은 일 틀림없이 납니다. 네, 어떠세요? 여기 KBS 아침마당 소속님이 계죠? 아니 KBS 아침마당 생방송으로 나갔었었는데 많이 나가셨잖아요. 네. 그때 막 떨렸었거든요. 네네네네. 오늘도 약간 떨리네. 아니 많이 떨려야 되는데 약간 아예 가셔야 되겠는데. 여기가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로 사실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날 수가 사실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우리 소장님 강의와 강연을 듣고 싶어서 여기에 진짜 꽉 채워졌을 텐데 우리 상상하면서 오늘 한 100명 있는 걸로 좋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귀한 강의가 그대로 라이브로 방송이 되기도 하지만 기록이 돼요. 좋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코로나가 다 저기 물러가고 진짜 그때 가서 진짜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으로 시청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소장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실 수 있는 메시지 다 주셔야 합니다. 재밌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좀 많이 바뀌셨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뀌셨을 것 같은데. 정말 오늘 이게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아요. 이 머리 패턴 책을 썼잖아요. 네네네. 이 돈을 버는데도 패턴이 있고 또 잃는데도 패턴이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니까 마스크를 썼네요. 저는 전국을 다니는 강연하는 사람이잖아요. 맞아. 와, 완전히 강의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강의가 끝났나요? 완전히 6개월 정도 그냥 뭐 스톱이 된 거죠. 근데 뭐 어떤 걸 발견했냐면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머리 패턴은 그거하고 어떤 면에서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려워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머니 패턴이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없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환경 탓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안 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나요, 반대가? 아니 사실 이제 이 머리에 대한 걸 공부를 하면서 다른 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좀 잘 알잖아요. 그걸 나누고 싶은 건데 사실은 요즘 근래 한두 달 사이에 뭐라고 할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왔거든. 진짜? 그렇죠. 친하게 지내요. 더. 그래서 패턴이나 이 관계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나누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환경 탓을 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패턴을 네. 잘 알고 그렇죠. 그것을 잘 적용하면 그 그렇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죠. 불을 아주 단기간에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그렇죠. 가능하죠. 아, 오늘 소장님 저희가 네. 그 아침마당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네, 저녁마당이에요, 저녁마당. 뭐냐면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들이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러네. 네, 댓글을 아. 저희가 보면서 네. 질문을 좀 받고 네네. 그것에 대해서 속 시원한 답을 네. 해주시는 거예요. 아, 뭐 좋습니다. 동치미 쇼 같은 건데 저희는 열무김치 쇼 같고요. 그 안에 네. 저희가 댓글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 네. 혹은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소장님의 귀한 저서죠. 네. 요거 여기 직접 사인해서 네. 그분의 이름을 담아서 좋습니다. 예 실시간 드리는데요. 이거는 아무리 공영 생방송이어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좋습니다. 좋은 질문들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질문을 보시고 이건 네. 돈이 안 된다 싶으시면 되는 거예요. 돈 되는 질문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첫 번째 오늘은 강연이 좀 달라요. 기존에는 강연을 듣고 네. 또 거기에 질문을 하고 또 강연 듣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 이호셉 소장님께서 특별히 저한테 요청해 주셨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 싶다. 맞아요. 그들에게 돈을 벌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하셔가지고요. 네. 오늘은 질문과 그렇죠. 응답에 정말 진정한 토크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일단 질문들이 있으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책에 보니까요. 네네. 가난뱅이의 패턴이 있고 부자의 패턴이 있대요. 그렇죠. 그 순간 딱 이걸 읽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왠지 가난뱅이일 것 같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서 나는 부자 패턴이야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거든요. 소장님, 가난뱅이와 부자의 패턴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좀 궁금한 겁니다. 오늘은 진행을 네. 제가 어떤 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강의하듯이 아니라 저도 네네네. 질문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다 털리는 건가요 오늘? 큰일 났네요. 사실 우리 네.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네, 패턴. 패턴은 특징이 있어요. 패턴은 뭐냐면 여기 패턴은 네. 고정화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고정화되어 있죠. 정형화되어 있고요. 정형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복돼요. 반복. 그렇죠. 고정. 그렇죠. 정형. 그렇죠. 반복. 반복돼요. 그렇군요. 패턴이. 근데 사실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것이 무의식 속에서 동일하게 네. 고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무의식에서 그렇죠. 작용을 한다는 거군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네. 우리는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질문을 해보잖아요.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대요. 맞아. 뭐 100%겠죠. 남편 탓들을 하셔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 네. 안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패턴을 딱 찾아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얼마 전에 네. 한 분을 만났어요. 네네네. 이분은 나름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강의 쪽에서도 많이 알려진 분이고요. 아. 또 성공도 하신 분이고요. 네. 근데 돈이 안 모여요. 성공과 돈이 또 다를 수 있다. 다르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오.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치. 제일 많이 볼 때 한 달에 뭐 알죠, 전 알죠. 그래서 뭐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때 돈 안 꺼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정말 많이 벌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냐면 제 안에 그때 가난뱅이 머니 패턴이 있으니까 모이지 않는 거예요. 아. 증식이 안 돼요. 돈은 버는데 1억씩까지 벌었으니까. 그치,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1억까지도 벌었었는데 네네. 돈이 모이지 않아요. 관리가 안 되고 증식이 안 되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자들은요 돈 그러면 딱 갖고 있는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가난뱅이 머니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갖고 있는 거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네네. 돈은 소비하는 거다. 그치, 돈은 쓰다고 버는 거지. 돈은 쓰는 거다. 그치. 근데 부자들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부자는요? 돈은 증식하는 거다. 가난뱅이는 돈을 쓰기 위하이고요. 부자는 돈을 증식하는 거다. 증식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일한 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 같은 경우는 있는 거를 갖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증식하고 난 다음에 쓴다는 거죠. 쓰긴 쓰는군요. 쓰죠. 증식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고 그 이상이죠. 그 차이군요. 원금을 까먹는 사람과 원금을 저는 원금을 다 까먹었죠. 모두 다 까먹었죠. 그리고 뭘 생산하죠? 비만세포? 근데 그게 바로 네. 패턴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조금 더 얘기한다 그러면 네네네. 이게 보통 대부분들이 패턴을 그러면 잘 못 찾잖아요. 모르잖아요. 네네네. 이게 물 속에 있는 감정을 찾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무의 속에 있는 나만의 감정을 보면 그렇죠. 쉽게 찾을 수 있군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화가 화도 나고 일도 안 풀고 짜증이 나. 그러면 그때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가급적 말을 안 해요. 아, 그렇죠. 그리고 자요. 아. 이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팔랑귀형인데요. 아, 그 형태가 또 있어요? 형태가 있어.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질레형이거든요. 아, 질러? 질레형 특징은 뭐냐면 화가 나잖아요. 유포일인 같네요. 그래요. 질레형 특징은 네. 뭐냐면 반드시 말을 해야 돼. 아. 화가 나게 되면. 화가 나면 말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분은 매일 화가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이게 부에 대한 특징들이 있는데 이것도 알게 되면 바꿀 수도 있어요. 오늘 말을 안 할 수 있나요? 그렇군요. 자기 안에 있는 것도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팔랑귀형의 특징, 머니 패턴의 특징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팔랑귀형들은 외로움에서 나오거든요. 아, 팔랑귀는 외로움에서 감정이 나오나요? 감정에서 이게 팔랑귀형이 나오는데 팔랑귀형 특징은 뭐냐면 인정받는 걸 좋아해요.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때 막 힘이 나.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가장 싫어할 때가 언제냐면 거절당한 때. 인정 못 받았을 때. 인정 못 받고 거절당한 느꼈을 때. 그때 돈을 잃게 된다. 아, 그때 돈을 쓰는군요. 그렇죠. 쓰거나 낭비를 하거나. 팔랑귀형들은. 그렇죠. 그때 돈을 투자하거나. 아, 어떻게든 돈을 내보내야만 그때 자기가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군요. 자기 안에서 절대 안 그랬지만 무의식 속에서 반응을 한다는 거죠. 혹시 충동구매, 뭐 보상심리 뭐 이런 건가요? 물론 세 번째도 물론 팔랑귀형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는데요. 세 번째가 이제 나잘라형이 있거든요. 나잘라형이 나타나는 게 충동구매로 나타나요. 팔랑귀, 질러형, 나잘라형 되게 많아. 네, 그래서 되게 궁금하다. 그죠? 무슨 재밌죠? 형일지. 네. 아유, 우리 큰형, 작은형밖에 없는데. 최신형도 있어요. 최신형도 있고, 고급형도 있어, 고급형. 그래요? 아무튼 좋습니다. 자,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자, 혹시 궁금하신 상황 있으신지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에 돈을 써야 생긴다고 생각을 했었대요. 네. 돈이? 네, 돈을 써야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예. 있죠. 저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상그지 마인드. 상거지 마인드. 이게 이제 네. 지금 바로 이제 좀 더 다시 얘기하게 할 텐데요. 네. 저는 시골을 자랐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부를 만들 때 기본 몇 가지 원칙이 있는 제일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할 텐데 오늘 자기 먼저 좀 꺼낸다 그러면 네네네네.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제일 먼저 농사를 짓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종자 씨를 딱 제일 좋은 걸 놓아요. 종자 씨를. 그렇죠. 예를 들어 마늘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작은 마늘이나 안 좋은 마늘은 절대 종이씨도 쓰지 않아요. 가장 건실하고 튼튼하고 보기 그렇죠. 좋은 거. 그렇죠. 그걸 딱 골라줘요. 네. 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냐면 그런 종자 돈 같은 거죠.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만 다음 판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늘 종잣돈이 없어요. 그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근데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진짜? 그럼요. 그럼 질문. 종잣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네. 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자, 종잣돈을 만들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머니 패턴이잖아요. 네. 돈을 벌고 잃고에 대한 패턴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돈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십중팔구요 깨지거나 잃게 되거나 문제가 생겨요. 마찬가지로 어떤 친구랑 사귈 때 저 친구가 친해지고 싶어. 아니면 연인 간에 저 사람하고 정말 이렇게 잘 지내고 싶어. 잘 지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줘야죠. 잘해줘야죠. 잘해주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몰라요? 알아야 되죠.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 사람이 뭐 할 때 싫어하는지. 그치. 뭐 할 때 좋아하는지. 그치. 어떤 선물 받으면 기뻐하는지. 그쵸. 어떨 때는 화를 내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맞아. 돈도 똑같아요. 돈과 연애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은 거죠. 그치. 우리 돈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서 무조건 친해지려고만 해.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삼성의 창립자 이건희 회장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님 특징은 뭐냐면 그분의 이제 성격 유형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탐구형이에요. 어떤 하나를 파괴되면 깊게 이렇게 하는. 완벽주의가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우리 머리 패턴에도 완벽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훅 들어오는 거.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초대발에 갔잖아요. 이게 초대발 가서 회장님 이게 뭐예요? 라고 회장님 그 막 서재에다가 막 만져버리잖아요.
땡 쳐버리는. 아, 자기만의 이 보호 영역이 있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때 다른 어떤 유형이 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 완전히 땡 쳐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우리 그 책에도 유형, 사람들만의 심리 패턴의 유형이 있죠. 돈을 쓰는 5가지. 5가지 중에 제가 외운 거는 질러형이 있었고, 팔랑기형이 팔랑기형이 있었고, 있었어요. 또 하나가 또 하나는 뭐냐, 완벽주의형이 있어요. 완벽주의형. 예, 그리고 완벽주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했던 나잘라형. 아, 나잘란형. 예. 마지막 하나가 뭐죠? 돈을 많이 버는 쟁취형이에요. 아, 그럼 쟁취형이 가장 돈을 많이 버나 보죠?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아, 그럼 다시 정리해볼게요. 5가지 유형입니다. 네. 첫 번째, 질러형. 그죠? 질러형. 질러형, 팔랑귀형. 팔랑기형. 그 다음에 완벽형. 완벽형. 그 다음에 나잘란형. 나잘란형. 마지막 쟁취형. 쟁취형. 금방 알아듣네 내가. 근데 그죠? 근데 문제는 알아만 들어 돈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다가 어. 이 패턴이 만들어지고 움직여질 때 감정이 있어요. 아, 감정. 그럼 질러형의 감정은 뭐예요? 억울함이에요. 아, 억울하면 지르는군요. 그렇죠. 억울하면 지르는데 이것이 두 가지 양쪽으로 같이 움직여지는데요. 아, 어떻게? 억울함이 돈을 네. 벌게도 해요. 그래요? 쟁취하기도 하고. 덜 억울했군요 그동안. 근데 반대로 네. 그것 때문에 완벽 잃어버리기도 해요. 아, 이 양극단을 같이 굉장히 움직이는 양극해. 그렇죠. 그게 있군요. 억울했을 때 돈을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고. 억울해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유형이 그렇죠. 5가지 형태 가운데 질러형. 질러형이다. 그렇죠, 자, 질러형. 그럼 아까 팔랑귀는 외로움이라고 하셨어요. 외로움이죠. 외로움도 양극이 있나요? 양극이 있죠. 진짜? 그렇죠. 어떻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돈에 대한 부분에서 그 사람이 심리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심도기 테스트하게 다 자세히 나오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외로울 때 어떤 스타일을 하냐면 네. 외로울 때 그때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장암수탄 영역이 있고요. 아, 다 차단하는 형. 그러니까 방어 기제를 그렇죠. 기르는군요. 그것이 돈에 대해서 벌게 할 때 차단을 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팔랑경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거든요. 팔랑대니까 에너지가 많겠지. 그렇죠. 그때 그냥 팔랑팔랑 하는 거죠. 아, 아무데나 갖다 막 돈 쓰고. 그렇죠. 사인하고. 아무데나 사인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기 회원가입 자주 하면 안 되겠네요. 비보증서에 사인하는 사람 다 누구다? 팔랑귀형이다. 팔랑귀형이다. 근데 보증서에 사인하는 거 거꾸로 말하면 외로워서 사인하는 거거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절에 대한 거절 두려움. 받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빚 보증서로 왔다 그러면 싫어요, 노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군요. 못하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하면 상대가 나를 또 그렇죠. 다시 생각할까봐.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그대로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딱이세요. 제가 팔랑귀로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그동안 많이 제가 그랬죠. 오래 배웠지만 많이 그랬죠. 집한 3책 많이 하셨잖아요. 아 이거 다 나오는데 오늘? 오늘 글을 하고 보신 거예요? 제가 오늘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다 발송하려고. 자, 질러형과 팔랑귀형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잘란형도 그 어떤 감정이 있나요? 나잘량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그러니까 예를 완전 반대네. 그렇죠. 열등감을 갖고 나잘났다고 표현하는 거네. 그렇죠. 오. 그러니까 열등감이 뭐냐면 그 사람을 성장시켜요. 내가 열등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더 노력하겠죠. 네네, 그렇죠. 더 애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연예인들이라든지 또 어떤 예술적인 부분에 뛰어나신 분들은 많은 경우가 나잘라 유형이에요. 노가다형이네요. 노가다형. 열심히 해야 되는 형이에요. 그래서 이 열등감이 올라올 때 두 가지 크게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네네네. 하나는 어떨 때 하냐면 과도하게 아끼거나 과다하게 과소비하거나. 아, 아끼거나. 그다음에 과소비하거나. 그게 나잘라 유형에서 나는. 그러니까 이 얘기했던 것처럼 과소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잃게 되고 문제가 되겠죠. 또 하나는 과도하게 아끼게 되면 돈은 벌지 모르지만 관계는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관계도 돈의 하나의 사실 에너지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그렇죠. 자, 그럼 쟁취, 팔랑귀, 나잘란. 지금 있고 다 했고요. 한 개 제가 집에 쟁취형이 남았죠. 아, 2개 더 남았어요. 아까 쟁취형하고 하나는 첫 번째 질러형이죠. 질러, 팔랑귀형. 쟁취, 팔랑귀. 네, 그쵸. 맞아.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나잘라. 나잘라. 그다음에 네네. 완벽형. 이제 완벽형 하셔야죠. 완벽형. 이 완벽형 특징은 뭐냐면 완벽형은 안에서 이 완벽하고자 하는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기도 두려움이 있어요. 네, 두려움. 아, 이야기했던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돈을 그러니까 나가는 것을 막기도 해요. 하지만 더 많이 벌게 하는 것도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완벽주의형 같은 경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저축을 너무너무 잘하고요. 완벽하면 저축을 잘하는군요. 그렇죠. 돈이 나갈까 봐 무서워서. 하지만 절대 투자를 하지 않아요. 돈만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한편에서는 굉장히 돈 잃지 않게 만들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성장이 안 되는군요. 증식을 못하게 증식을 못하는구나. 주식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한다 안 하죠. 저축만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거죠. 안 쓰고 아껴야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돌다리를 두드리는 유형인데요. 그게 돌다리만 두드리는 거예요. 아, 못 건너가고. 못 건너가고. 아유, 건너가서. 다리는 돌이 최고요. 그렇죠. 돌다리가 최고요. 막 이래가면서 못 건너가면서 그냥 두드리라고 있는 줄 아는 거지. 그렇죠. 건너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했던 큰 부자들 같은 경우는 뭘 해요? 반드시 부가 되려면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사람을 의심하니까 네. 믿지 못하게 되니까 네. 그 다음 단계 못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5가지 유형 가운데 한 개 더 한 개 더 남았잖아요. 쟁취형. 쟁취형. 쟁취형 특징은 뭐냐면 돈을 번다 그러셨잖아. 아까. 벌죠. 네. 근데 쟁취형은 돈을 확실히 벌어요. 근데 이제 어떤 게 쟁취형이 나오는 그 물속에 있는 감정은 뭐냐면 경쟁심이에요. 아, 그치. 쟁취니까 경쟁이겠군요. 그렇죠. 네. 쟁취형 특징은 뭐냐면 적당하게 어떤 경쟁을 붙여주잖아요.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더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거대한 큰 부를 이루려면 경쟁도 필요하지만 하나가 되는 것도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넘어갈 때 이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좋다가 아니에요. 네네네. 그 모든 기질별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치.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어떻게 이렇게 시너지 낼 수 있냐가 부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5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질문을 한번 받고 가볼게요. 질문 한번 볼까요? 아까 위로 올라간 것 같은 제가 지금 진행하느라 못 봤습니다. 혹시 남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우리 이호섭 소장님이 직접 그 답을 해주실 겁니다. 네, 쭉 볼까요? 본인들의 유형을 다 쓰고 고해성사하셨어 지금. 여기 성당이 아니에요. 아, 제가 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아, 좋네요. 네. 나는 어떤 유형인지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책 줘야 되겠는데요? 장윤정 대표님 늘 받아가시는 분인데 우리 일단 사인 먼저 하고 자, 우리 여기다가 지금 너무 볼펜이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갖고 있질 않았나 봐요. 자, 그럼 일단 질문 대답하시면 제가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각본에도 없고 너무 좋네요,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뭐가 나오겠죠. 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자, 이 5가지 유형은 1번과 주와 부가 있어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보통 2개에서 3개를 많이 써요. 5가지 유형 가운데 자기의 주형이 있고 또 부형이 있다. 주부군요, 주부. 그렇죠. 네, 여기서도 주부네요. 자, 제 같은 경우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팔랑귀형의 특징들 좀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손을 들거나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네. 자, 팔랑귀형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인정받을 때 너무 좋아해요. 인정받을 때 좋아. 너무 좋아. 너무 네, 좋아요. 인정받을 때 너무 행복해 하고요. 행복하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 좋아해. 네네네.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 잘 못해. 팔랑귀형의 특징입니다. 진짜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사람 장점은 또 뭐가 있냐면 뭐라고 할까요? 동기부여를 시키거나 또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그래서 또 하나는 하나를 끈질기 잘 못해요. 장단점이 있는 거. 시작을 쉽게 해. 팔랑팔랑하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이서 그러지? 내 주변엔 전부 다 팔랑대고 있나 봐. 바람개비 형들도 아니고 왜 이래? 가장 많은 유형이에요. 그래요? 대한민국 기질 가운데 가장 많은 기질 일반 유형이군요. 팔랑귀 그래. 그럼 또 이제 이런 팔랑귀들은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행복해한다. 그렇죠. 나만 그래 다 이러는 줄 알았는데 너도 그래?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팔랑귀형의 특징 돈을 벌려면 팔랑귀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노를 못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좋아하니까 돈만 많이 쓰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팔랑거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관성이 있네요. 어떤 사람은 팔랑거리는. 근데 주위에서 쟁취형이나 완벽형이나 아니면 그런 이게 봤을 때 진력이 봤을 때는 속 터져요. 팔랑거리기만 하니까 그렇죠. 진짜로 뭔가 하나 뚝심있게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사람 때문에 뭘 하냐면 분위기를 정말 좋게 하고요. 사람한테 배려도 잘하고요. 또 그 전체적인 뭐라고 할까 이렇게 분위기 취업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다 무조건 아니라 장단점 쓸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관계형으로는 굉장히 좋으나 돈을 맡기면 안 되겠네요. 역시. 그래, 너는 그냥 사람 관리만 해. 돈 관리는 따로 해. 그러니까 만약에 기업에서 그런 사람의 형태는 재무나 격리과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분석적이지 못하니까. 서비스 쪽이나
서비스나 영업관리 쪽? 영업관리 쪽. 그러니까 이렇게 썰만 잘 풀면 되는? 그렇죠. 그 사람 이 기질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을 어디에 배치기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도 잘 당하는데 설득력도 있겠다. 그렇죠. 우리 대표님 대단하십니다. 저는 설득을 당한 것 같아요. 되게 큰 규모의 지금 팔랑귀가 하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좋아. 이게 이제 팔랑귀 두 번째가 진레형이에요. 진러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 팔랑귀요. 팔랑귀형. 저는 팔랑귀이네요. 나왔네요. 누가 팔랑귀야? 본인 이야기가 너무 신나신데 맞아. 우리 저희 고민서 원장님 팔랑귀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막 돈 쓰고 다녀요. 또 사람 되게 막 좋아가지고 돈 막 쓰고 다니고 막 그래요. 맞아. 네, 또 팔랑귀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팔랑귀형 특징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요. 근데 이용수 소장님 본인 이야기 하시면서 너무 신나셨다고 팔랑귀여서 그래요. 빙고. 네, 팔랑귀여서 그냥 어디 가도 팔랑팔랑 재밌게 얘기하시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혹시 참여하신 분들 중에 쟁취형 있으세요? 쟁취형? 쟁취형? 와 쟁취형은 누구나 기본은 갖고 있어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네. 영어로 되는데 미국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이럴 땐 팔랑귀였는데 어릴 때 팔랑귀였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이분들 아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팔랑귀인 것 같은데. 변할 수도 있나요 기질이?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원래 기질이 바뀌는 건 아닌데요. 저는 저 팔랑귀를 되게 시원하게 살거든요. 맨날 팔랑귀라서 그러니까 시원하거든요. 이야기했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 팔랑귀형이 제일 당하는 게 뭐냐면 사기 당하는 거잖아요. 특징이. 근데 한 번 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당할 수가 있어요. 나가죠. 재밌습니다. 근데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인지가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조절은 하는 건 가능하지만 조절은 가능하대요. 조절만 하세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인 사실은 팔랑귀형 특징은 팔랑귀 안에 에너지를 살릴 때 더 많은 돈을 벌어요. 팔랑귀는 사람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그쵸. 아무나 막 만나죠. 그렇죠. 관계도 좋아요. 사실은 그치. 돈이 거기서 오거든요. 그렇죠. 관계에서 돈을 잃기도 하지만 관계에 돈을 얻어요, 사실은. 근데 관계에서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하고만 그렇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팔랑귀형 특징은 어디로 가야 되냐? 팔랑귀는 완벽주의로 가야 돼요. 팔랑귀는 완벽주의로 가거나 쟁취형으로 가줘야 돼요. 그러면 네. 일을 하거나 혹은 같이 하는 협업을 할 때 그렇죠. 내가 만약에 팔랑귀형의 머니 패턴을 갖고 있다면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일을 하거나 협업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 상대가 좀 완벽형이거나 그렇죠. 쟁취형인 사람과 협업을 했을 때 그렇죠. 조금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나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팔랑귀형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완벽형이야, 쟁취형이야. 늘 의심하겠군요. 그러니까 내 돈을 가져갈까 봐. 다르게 말해서 쟁취형과 완벽주의는 팔랑귀를 보잖아요. 네. 속 터져버려요. 막.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우유부단해 보이고 대충 하는 것 같고 건성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양쪽 보완이 될 때 큰 시너지가 나는 거죠. 재밌죠? 한 번 당하는 게 아니고 계속 당하는데 왜 이렇게 해맑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노를 잘 못하잖아요. 네. 제 아내는 진레형이잖아요. 맞아. 무조건 질러잖아요. 무조건 질레잖아. 삐려면 지르잖아요. 제 아내는. 네, 맞아요. 그 진레형 특징은요 뭐냐면 더 알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르는데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특징이. 근데 또 직관이 뛰어나고 쉽게 말하면 지도자형이 리더십이 뛰어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사실은 팔랑귀형과 진레형이 만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팔랑귀형이야. 내 아내는 진레형이야. 진러형이 팔랑귀를 설득하겠죠. 지르고 싶어서. 사실은 팔랑귀가 진레형을 따르는 게 쉽진 않아요. 자기 안에 그것 때문에. 하지만 진레형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하나요? 확률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아요. 수많은 경험을 하셨군요. 이게 확률이 나올 정도면 얼마나 많은 직감이 뛰어나거든요. 진레형. 분석과 판단이 더 정확해요. 팔랑귀보다. 팔랑귀는 어떻게 봐요? 관계로만 보잖아. 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네네네. 진레형은 아니에요. 전체 판을 보면서 지르거든요. 그럼 혹시 소장님은 팔랑귀시고 사모님은 진러형이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팔랑귀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을 쓰고 싶어요. 소비하고 싶어요. 그렇죠. 얘기했을 때 진러가 안 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는 그 거절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 무서워가지고 얘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돈을 잃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요? 왜 돈을 잃어요? 팔랑귀형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거든. 하셨군요. 무조건. 했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게 굉장히 지혜롭지 못하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그럼 팔랑귀하고 진러형이 있으면 팔랑귀는 진러형에 약간 의존해서 돈을 소비해라 이렇게 정리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얘기했던 것처럼 팔랑귀형의 특징 중에 가장 큰 위크 포인트가 뭐 약점이 뭐냐면 거절하지 못해서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돈을 많이 빌려주는 것도 팔랑귀형들이 많군요. 팔랑귀형이에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달란 소리도 못 달란 소리도 못해.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까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돈까지 까먹은 거 아니야? 까먹진 않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네. 돈을 진로에서 이렇게 팔랑귀에 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진로형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빌려줬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알았어. 패턴 알면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돈 빌리러 오잖아요. 네. 어떻게 할까요? 돈은 내 아내에게 그렇게 미시는군요. 그렇죠. 이걸 알고 난다. 책임전가 아니야? 혹시 책임전가? 물론 그럴 수 있는데 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알고 그렇죠. 패턴을 알면 돈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거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제대로 증식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제대로 된 타이밍에 누군가의 제대로 된 사람이 소비할 수 있게 그 권한 부여가 되는군요. 그렇죠. 아까 지금 저기 글을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아까 팔랑귀였는데 생각해보니까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보니까 얘기했잖아요. 팔랑귀가 안 좋았나 봐 얘기가. 팔랑귀형이 있지만 완벽을 쓸 수 있어요. 팔랑귀하고 완벽형을 같이 가질 수 있다. 두 개를 쓰게 된다고 하면 소비형은 거의 안 하게 되겠죠. 그래요? 예, 그렇죠. 네, 그럼 저기 질문이 또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소장님은 돈 관리를 안 하시고 사모님께 맡기시는 걸로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아요. 완벽하게 다 맡기시나요? 네, 맡겨요. 몇 년 보셨나요? 처음엔 안 됐죠. 그쵸. 처음엔 안 됐죠. 그때는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 머니 패턴을 두 분이 같이 쓰셨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쓰시게 됐던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갑자기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표 웃음연구소, 웃음으로 치유와 힐링을 해주셨던 그 두 분이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머니 패턴이라는 책을 갖고 세상에 딱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좋은 이거 사인을 드려드릴까요? 좋은 질문이었어. 등에다 해주세요. 등에다. 자, 네. 좀 짧게 얘기하면 네. 우리 최성호 소장이나 저는 이제까지 웃음 치료를 통해서 거의 20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저희들은 상담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심리학 박사로 해서 많은 걸 했었는데 계속해서 상담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뭐였냐면 정말 돈이 안 모인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좋은 일을 하고 일은 했지만 그렇죠. 돈은 모이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갖고 있는 돈이 없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이게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상담을 많이 하면서 느꼈었는데요. 의외로 정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갈등의 가장 큰 요인 중 한 가지가 뭐냐면 돈이었어요. 돈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 하죠. 실제적으로. 맞아요. 다른 요인으로 얘기를 하지만 가장 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돈이더라고요. 한 70~80% 넘는 거예요. 어떨 때 90%까지 가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요인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다 어떤 것들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고요. 왜 난 돈을 벌지 못할까에 대해서. 그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 공부를 하셨군요. 돈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고 돈에 대한 사람, 사실은 부자를 많이 만났지만 어떻게 돈을 벌었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 알고 봤더니. 그 돈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나하고는 관계 없다고. 나 돈을 벌고 뭐 그러니까 별 상관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내가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쉽게 말해서 내가 가난뱅이 머니 패턴의 장본인이었다는 걸 나중에 제가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일을 해서 벌고는 있었는데 그렇죠. 나의 머니 패턴은 가난뱅이의 패턴이 있어서 그동안에 모이지 않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곳에 쓰지 못했던. 그것도 못하고 돈만 빌려주고 이제 쉽게 말해서 사실은 이야기했잖아요. 돈에 대한 부분들의 패턴이 가난뱅인지 부자인지 몇 가지 알 수 있는 진단하면 다 나오거든요. 진단이 다 있나요? 다 있죠. 진단하면 다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처음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저는 돈 하면 있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돈의 가장 좋은 기억 중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면 세뱃돈 받거나 뭐 돈을 주웠거나 예를 들면 맛있는 거 사 먹었거나 근데 저의 첫 번째 돈에 대한 기억은 뭐냐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싸움이었어요. 돈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이군요. 첫 번째 7살 때 8살 때 있었던 이야기예요. 뭐 좀 짧게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는데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몰래 학교를 다니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걸리게 되고 교복이 찢겨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한이 맺혔고요. 나의 아이들만큼은 꼭 대학을 보내겠다. 이제 이남 4년대. 근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버지 선생님이셨고요. 네네네. 선생님 월급으로는 뭐 이렇게 다 할 수, 6남매를 대학 보내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치.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 농사일부터 다 하셨어요. 네. 근데 월급을 받아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축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날은 부부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거겠죠. 이 돈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제일 제 돈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 뭐냐면 막 싸우다가 돈을 추운 겨울날 돈을 밖으로 집어 던지는 거였어요. 누가요? 아버지가 부부싸움 하면서. 그러니까 난 누가 던졌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야. 아버지가. 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 열심히 벌어왔는데 네네. 엄마는 뭐 어떤 게 때문에 돈이 부족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부부싸움이 붙고 화가 나니까 돈을 집어 던진 거죠. 제가 첫 번째 돈에 대한 정의가 만들었어요. 돈은 버리는 거다. 아빠가 집어 던져서 아버지가. 나는 몰랐죠. 이게 무의식 버리는 거다. 무의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나에 대한 돈에 대한 철학과 신념은 돈은 버리는 거다. 와, 한번 들으시면서 네. 참여하신 분들께 질문도 하고 싶네요. 네. 돈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시고 기억이 나는지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동안 한번 남겨보세요. 돈에 대한 좋은 네. 기억, 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이거를 한번 적어보시면. 따져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것이 난 몰랐죠. 제 안에서는 무의식 속에서는 뭐냐면 돈은 버리는 거야 라고 대표했던 거예요.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야. 버리는 거야. 이거를 제가 와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충격에 빠진지 몰라요. 당연히 돈을 누구나 다 벌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냐면 돈은 버리는 거다. 또 하나 돈이 들어오면 싸우는 거다라고 잡혀 있었어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막 엄청나게 벌 때요. 제 아내랑 제일 많이 싸웠어요. 무슨 치료사인데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인데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 사기를 치셨어요? 아니 웃는 건 사실이었어. 웃는 건 사실이지만 웃는 건 사실이지만 돈이 벌 때 내 안에서 명령을 내린다는 걸 몰랐던 거죠. 돈을 벌면 스스로 무의식에서 명령 체계가 있다. 싸우는 거더라. 돈은 싸우는 거다. 왜 이야기했던 이 기억이요 저의 삶에 계속 반복돼 있거든요. 엄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돈과 연관시켜 싸우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반복되니까 패턴이 됐겠죠. 패턴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나도 모르게 기찻길처럼 만들어지게 된 거죠. 기찻길처럼 만들어진다. 그게 패턴이잖아요. 그쵸. 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부산 가야 되는데 광주행 타면 광주행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부산이 부자의 길이야. 예를 들면 강주행이 부자가 아니야. 반대야. 근데 난 강주행 탔어. 광주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든 거예요. 전라도에서 지금 참여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소장님. 반대로죠. 네. 광주행이 부자야. 네. 부산이 가난이야. 근데 나는 부산을 탔어. 네. 가나로 가야지 뭐. 가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알면 내릴 수 있겠죠. 저는 이제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고 나중에 다 잃고 난 다음에 제가 바꾸게 되었죠. 어떻게 바꿨을까요?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사실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 바꾸는 진짜? 과정에서. 이게 돈이라는 부분과 부모님과의 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무섭잖아요. 그럼 아버지 닮은 상사를 만나면 무서워요. 무섭죠. 네.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 같은 사업 파트너를 만나면 무서워 돈은 버리는 거다. 사업을 같이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아버지 같은 예를 들면 엄마가 무서웠어.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면 아버지가 무서웠어. 아버지 같은 남편을 만나면 무의식 중으로 그게 읽혀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 이게 전문이죠. 오늘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꾸실 수 있대요. 바꿀 수 소장님 어떻게 바꿨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바꿀 수 바꾸셨어요? 있죠. 바꿀 수 있죠. 네. 자, 첫 번째 제가 저 돈에 대해서 돈은 버리는 거다 했잖아요. 네. 그죠? 또 하나는 돈을 벌면 싸우는 거다 했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거를 돈이 벌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돈이 없으면 더 싸워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저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오. 무의식 속에서 네. 내가 나를 인지하는 거였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그때 7살 때 아버지 돈을 버렸잖아요. 네. 제가 누나랑 주웠어요? 주웠죠. 하나도 잃지 않았어요. 뭐예요? 똑같은 경험인데 보세요. 네. 하나는 버리는 거였죠. 네네. 두 번째는 뭐예요? 죽는 거였잖아요. 네네네네. 돈은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동일한 경험 안에서 그렇죠. 또 다른 경험을 떠올리게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이걸 바꿨어요. 진짜요. 거짓말 안 못하고요. 돈이 이거 패턴을 바꾸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진짜
듣게 되더라고. 그래 어딨나요? 아 이게 같이 가서 같이 좀 줄게. 이게 무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벌었던 거 얘기하면 기절할걸요. 비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더 지난번에 그 오프라인 강의하셨을 때 한 달에 한 1억에서 2억 버셨는데 이제 그거 이상을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 비밀입니다. 그거는. 그만큼 어디서 떨어지나요? 그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걸 문을 열게 되면요. 실제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그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똑같은 경험 속에서 우리의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경험의 양면성에서는 또 다른 더 좋은 패턴을 찾을 수가 있으니 그렇죠. 그때 상황에서의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약간의 반대되는 패턴을 찾아서 그것을 나한테 잘 활용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 그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돈도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관계와 돈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렇죠. 관계와 돈. 그 예를 들면 친한 친구 만나면 좋은 관계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자꾸 만나고 싶죠. 돈 써주니까. 그렇잖아요. 돈이 좋아서. 편하게 만나잖아요. 그럼요. 좋은 친구면 돈 관계 자주 만나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는 아버지하고 너무 불편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불편했던 그것이 뭐냐면 한국적으로는요 돈을 누가 버는가가 중요해요. 한국의 돈을 10중 팔고 누가 벌어요? 좀 가장들이 벌죠. 대부분 아버지가 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마다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었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무의식이 놀라운 건데요. 아버지는 무의식 속에서는요. 아버지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잖아요. 네. 돈도. 힘이 있죠. 힘이 있죠. 네. 무의식 속에는요. 권위가 있는 길이 같이 연결돼 있어요. 아버지가 불편하면 누구도 뭐가 불편하다? 돈이 불편해요? 돈도 불편해요.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럼 어떻게 했냐? 돈을 관계 편하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아버지와 관계가 편해져야죠. 편해져야 돼요. 이 작업을 제가 한 거죠. 결국엔 돈과의 나의 관계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서 나의 감정을 다스려라. 자, 무슨 얘기냐면 너무 정확했어요. 지금 이 머니 패턴을 얘기할 때 무의식을 얘기하잖아요. 네. 무의식은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 무의식은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못해요. 진짜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친구를 욕을 내요. 막 이런 계산기, 막 이런 십자세. 그쵸. 크레파스 같은. 나를 듣는 거죠. 얘는 무의식은요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욕했지만 사실 누구한테 욕한 거예요? 나를 욕한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권위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권위 있는 돈과도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첫 번째 몰랐어요. 아버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떨어요. 벌벌 떨어. 아버지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알게 되었죠. 내가 아버지를 너무나 불편해하고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심리적이니까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바꿨어요. 아버지 과거 속으로 가서 아버지하고 불편했던 것들, 막 두드려 맞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또 무의식 속에서 상상으로 무의식 속에서 화해를 하고요. 그 방법이 있어. 화해도 하고 다 풀었죠.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하고 앉아서 전화 통화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하고 편해지면서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막혀있던 부분이 그거였군요. 그걸 해결하면 그쪽으로 뭔가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오듯 돈이 흘러 들어오는 거군요. 그렇죠. 본인들의 과거의 것을 좀 이렇게 더듬어 보시면서 그 막혀있는 부분을 찾으시는 게 오히려 숙제실 것 같아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어떤 하지 못했던, 그렇죠. 감히 하지 못했던 어떤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용기, 기도 에너지군요. 그 에너지가 풀리면 돈의 에너지가 들어오겠네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만든 의식 레벨이 있는데요. 플러스라는 파워 에너지를 할 때는 206수부터 시작되는데요. 206수가 뭐냐? 용기예요. 모든 부도요. 용기로부터 시작해요. 모든 관계도 사실 용기에서 나거든요. 관계도 용기예요. 성공도 용기로 시작해요. 결국에는 그게 용솟음치는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뚫고 해결할 수 있고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바로 용기일 것 같네요. 그럼 결국엔 부의 패턴, 머니 패턴, 돈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심리에는
먼저 갖춰야 될 게 네. 용기. 중요하죠. 예, 용기.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 과거와 나와 힘들었던 관계를 찾는 용기. 네. 그것을 인정하는 용기. 네. 해결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용기. 그 뒤에는 그거를 시도하려고 하는 액션의 용기. 맞아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돈은요. 네. 어떻게 보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통해서 와요. 아까 죽는다 그러셨잖아요. 아니,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관계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서. 그럼 여기 사람한테 돈이 온다는 게 맞는 거야, 그렇죠? 맞는 거예요. 돈 냄새를 좀 묻히고 나 돈 되는 사람이야. 이거 좀 다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이제 머리 패턴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네. 아 부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부자를 주변에서 만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너무 웃긴 생각이 났어요. 네. 다 부자를 만나고 싶어서 지금부터 부자를 만납시다 하면 주변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책을 통해 만난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분 천억대 부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꿈을 세웠어요. 5년 안에 난 천억을 벌겠다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서점을 달려갔대요. 성공했던 사람 100권의 책을 골랐대요. 그럼 소장님도 그런 부자를 만나시려고 했던 게 책을 통해 만나신 건가요? 저는 두 개 다지만 네. 저는 일단은 사실 주위에 부자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있으면 만나고 없으면 책을 봐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네. 두 가지 똑같아요. 그래요? 어떤 감동을 오냐에 대한 부분이지. 그분은 100권의 책을요 계속 읽고 난 다음에 실제 5년 반 만에 천억대 부자가 됐어요. 5년 반. 왜 책을 왜 보느냐? 부자의 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부자는 첫 번째는요 돈이 많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래요?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렇군요. 돈은 두 번째고요. 네.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심리가 건강해야 돼요. 심리가 부자여야 돼요. 심리가 좀 어렵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 전 투자를 하잖아 이제는. 네. 투자를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주식을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주식을 제가 투자를 배우면서 주식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네. 그 사람은 투자하는 방식이 달라요. 고수들은 또 다른 게 있군요. 완전히 달라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배우는 게 그건 두 번째예요. 부자가 하는 그 마인드를 배워야 돼요. 부의 그릇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돼요. 공감이 되죠? 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오르면 좋죠? 네, 좋죠. 좋죠. 내리면 싫죠? 너무 싫죠. 그렇죠. 네. 그게 가는 머니 패턴이라. 진짜? 괜히 대답했어. 모른다고.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디 가냐? 오르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내리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내릴 때도 사나요? 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좋아하고 절 때도 좋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뭐냐면 투자에 대한 개념을 단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요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인내심이 있어요. 참기도 해요. 아까 팔랑경 특징이 뭐예요? 질량 특징이 뭐예요? 빨리 질러버리는 거죠. 네네 그쵸. 참지 못하고 가죠. 빨리 사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인정받으려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참고 있고요. 타이밍 맞춰서 지르지 먼저 지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첫 번째 그 심리가 그걸 배워야만이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부자의 첫 번째 관문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관심 없어. 돈 버는데 어떤 재테크가 뭔데? 그럼 다 잃게 돼 결국 가서. 그러니까 돈을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한 과거의 나와 만나고 네. 불편했던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에너지기 때문에. 그 용기를 가지고 나한테 그 용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간과 그렇죠. 어떤 소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저는 시골 자랐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씨를 뿌려요. 네. 다음 주 가서 걷어요? 아니요.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다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 너무 성급해. 그러니까 팔랑귀 특징이나 질량 특징이나 아까 얘기했던 완벽한 아예 안 하죠. 그치. 근데 팔랑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아닌가 하면 또 여기 했다. 아닌가 하면 질려면 삐령 되면 질러버리는 거죠.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선생님 저희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요? 그럼요. 지금 보니까 뭐 많은 얘기들이 다 인내할 것 같기도 한데 인내 못한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부자가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예요. 짧게 이제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오늘 그러면 마무리 메시지로 네.
우리 더락포쇼 참여자들 네. 또 IMSCC 두인 클래스의 우리 회원분들께 네네. 부자가 될 수 있는 좋아요. 3가지를 네네. 축약해서 알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처음에 제가 부자를 만나면서 제가 알게 됐던 것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부의 그릇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사람의 그릇이 만큼만 담게 돼 있어요. 또 그의 그릇이 빵꾸가 나잖아요. 새버려요. 제 것처럼. 반드시 메꿔야 되고요. 네. 불의 그릇 작은 걸 더 키울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의 부의 그릇 다르게 말하면 마인드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이 머리 패턴을 확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네. 내가 팔랑귀양의 특징이 뭐냐면 노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다.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두 번째 진령 같은 경우는요. 진령 특징은 하루만 참아줘야 돼요. 다음 넘어가는 거. 완벽형 주의는요. 특징은 뭐냐면 못하잖아요. 네. 작게라도 투자를 연습하기 시작해야 돼요. 또 얘기했던 나잘령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에너지가 좋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강점을 살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뭐냐면 감사하는 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거부가 돼요. 쟁취형은 부자가 되는 타고난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나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 경쟁에서 내려놓는 사람 있잖아요. 진짜 이기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의 그릇을 갖는 게 첫 번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자본주의잖아요. 네. 반드시 시드머니가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시드머니가 있는데 그릇과 시드. 그렇죠. 시드머니가 이 시드머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어떨 때는 저축이 필요하고요. 네. 또 어떨 때는요 용기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돼 있으면요 네. 거기에 대해 뭐라고 그럴까 리스크 없이 그걸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드머니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 세 번째가 뭐냐면 부자에 대한 것을 만나야 돼요. 부자에 대한 이 책을 읽든 하면서 그 사람이 쓰는 방식이나 이것도 우리가 저는 따라했어요. 그 사람한테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근데 확실히 부자가 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따라하면서 부가 오기 시작하더라.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건강에 대한 부분과 함께 시드머니를 모아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요. 작게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돼요. 성급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부자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어떤 과거에 대한 용기가 필요했었고 또 본인의 패턴을 너무 잘 알게 되는 용기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엄청 울었어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 탓을 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안 모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돈을 벌어도 쓰는 게 많아서 나가는 게 많아서 돈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거의 다였을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이호셉 소장님의 어떤 삶 가운데 이제 머니 패턴의 책을 쓰시고 지금은 또 많은 돈을 벌고 계시잖아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냥 벌어요. 네.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더 그 행복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저는 그 표정과 쓰시는 언어로 저희 참여하시는 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거를 극복해낸 장본인이시잖아요. 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극복해낼 건 또 알아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고 싶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못할 수도 있고 진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일 수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됐을 때 어떤지 본인의 입장에서 내가 그걸 바꿔보니까 진짜 내 삶이 달라지더라.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한 수식어를 조금 그러니까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 것 같아요. 네. 돈을 번다 안 번다는 두 번째 같아요. 그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따라온다는 생각이 들고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든다 그러면 과거와 제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요. 과거는 예를 들면 뭐 그런 보여지는 거에서 굉장히 업다운이 심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투자를 했는데 내려가 완전 부자라는 거죠. 요즘은요 여유 있어요. 그것이 왜냐하면 공부를 했잖아요. 네네네.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이 그렇게 감정 컨트롤을 좀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그렇죠. 거군요. 확실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행복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과거나 지금이나 행복에 대한 부분들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한 가지는 저 같은 웃음을 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웃어요. 그치. 오늘도? 아니 근데 왜 안 우시는 저기 웃으시는데? 오늘도 저는 웃음 친구라는 걸 해요. 맞아. 웃음 친구를 해서 오늘 아침에도 웃었다고요. 네. 어제도 웃었고요. 네. 내일도 웃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웃어 버린다라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웃음이라는 것이 나를 그냥 행복하게 만들고 또 왜 에머슨이 이런 시에서 성공이라는 시에 이렇게 말해요.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아, 성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이다. 행복이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성공과 행복은 돌아온 관계가 없군요. 결국에 웃어야 성공과 행복.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단 말이 그건가 보네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한 장시간 같이 진행했어요. 물론 어떻게 보니까 금방 지나갔어, 1시간이. 그럼 몰랐어요, 이렇게 하는지. 돈 공부하라 그러면 1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얼마나 장시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뭔가 재미있게 나누고 좋은 귀한 메시지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그냥 갔습니다. 소장님, 저희 더라콘쇼예요. 이거 이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안 되더라, 힘들더라, 정말 돈이 안 벌리더라. 근데 어느 순간 패턴을 바꾸니까 나도 돈을 버는 부자가 되더라.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좋네요. 예,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전부 다? 가장 자기다웠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되더라. 나답지 않았더라. 근데 정말 나다운 내가 되더라. 그렇죠. 내 안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이야기했잖아요. 팔랑귀가 얼마나 큰 장점이 많은지 몰라요. 진리에도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몰라요. 완벽이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받아주잖아요. 네. 그때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니 패턴 안에는 공부하셨던 그 심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 심리 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발견의 요소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발견은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우리 이 소장님께 직접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또 카페도 있으시잖아요. 또 여러 가지 홈페이지도 있으시니까 참여하셔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니까 직접 만나보고 싶다, 직접 보고 싶어 이런 댓글이 막 있어요. 제가 보니까 고정 나오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네, 시간 되면 뭐 또 상담도 하니까 뭐 찾아오시면 저것도 해드리겠습니다. 머니 패턴 이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 한번 말씀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지금 이 머니 패턴 이번에 그 정부 지원을 이번에 넣었어요. 아, 네. 넣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진행하려고 해요. 아, 시스템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가나 보죠? 교육도 함께 몇 가지 같이 들어갈 거예요. 아, 그럼 그 교육을 받아서 머니 패턴을 익히는 건가요? 아니면 머니 패턴에 대한 교육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어떤 있어요. 교육자의 역할이 될 수 있나요? 그 하나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사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머니 패턴이 어떤지 이것이 사실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패턴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그거를 찾아서 변화시켜 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사명을 받고 있죠. 딱 펼치니까 열쇠가 있고요. 부자 머니 패턴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오늘 그 순간이 굉장히 예언적인데요. 온 것 같습니다. 자, 부자 머니 패턴으로 새롭게 태어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더라콘을 마실 텐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4월의 주제가 그러니까 마인드 표현의 세계였어요. 근데 그 마인드 표현을 머니 패턴으로 표현하는 세계를 오늘 만났고요. 저희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감사의 달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우리는 돈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편지로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모바일로 선물이 띠까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5월엔 준비했습니다.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 말이 필요 없는 거 비언어적인 요소로 표현할 수 있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저희 5월의 주제예요. 근데 대부분 커뮤니케이션 하면 뭐 조직이나 뭐 관계에서만 일어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커뮤니케이션 앞에는 감사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주제로 저희 몸짓 읽어주는 여자 혹시 아시죠? 우리 이상은 씨. 이상은 씨가 5월 이상은 대표님이 5월 12일 날 오시기로 약속하셔서 저희 5월달 더라콘쇼에서는 이상은 대표님의 몸짓 읽어주는 여자 책으로 정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감사에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어떠셨는지 우리 마무리 한번 할까요? 오늘 기분 어떠셨을까요?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대표님이 너무 이렇게 질문을 잘 해주시고 타고났어요. 인정. 준비 안 됐는데 막 하는 거. 너무 편했었고요. 너무 즐거웠었고 또 댓글 보면서 이게 소통하는 이런 더라콘쇼. 야, 이 더라라는 기가 막힌 것 같아. 되더라. 안 되는 게 없더라. 더라콘쇼 정말 승장구했으면 좋겠고요. 응원합니다.
협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모두 다 전부 다 돈을 많이 버는 패턴의 마인드의 구조로 오늘부터 새롭게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라콘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